그러니까 이제 대학가로 보면 주로 3월에 선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86년도 지도부들은 감옥 갔고 87년 3월에 총학생회 선거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는 거죠. 새로운 학생회장을 뽑으면서 이제 또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좀 변화가 시작됐는데 3월 한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전 대학의 학생회장 선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 학기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런 이제 이 계획들을 짜고 시작하는 그 시점에 4.3 호원 조치가 발표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개헌 국면이 그 자칫 잘못하면 거대한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그냥 폭발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이거 더 끌고 가면 안 되겠다. 판단한 정권이 4월 3일 날 이제 더 이상 개헌 논의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개헌 논의를 했더니 계속 시위를 하고 야당도 적절한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다. 이런 핑계로 현행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학생운동 분위기도 어쨌든 개헌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올라타서 독재 정권을 고립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2년을 해오다가 개헌 자체 논의를 중단한다고 그러면 이건 뭐 전면전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4월 초에 이제 4월 3일 호원 조치가 내고 나서 그렇게들 이제 심정적으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는 학생운동이 거의 괴멸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 조직도 없었고 그래서 그 3월 달에 선거를 치르면서 학생회장들이 다른 학교에 축하해 주러 잠깐 이동하면서 거기서 교분을 쌓고 연락 관계들을 맺고 학생회실 전화번호 가지고 서로 연결하면서 4월 3일 날 호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연대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공개적인 학생운동 지도부와 비공개 지도부들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면서 일단 서울 지역부터 학생운동의 연대 조직을 만들죠. 그게 이제 5월 9일 날 연세대학교 축제 기간에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서대협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를 만들고 그때 처음에 참여한 학교는 한 15개, 17개 이 정도였어요. 서울에 40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일단 이인영 당시 고대학생회장을 대표로 뽑고 운영을 했죠. 그리고 이미 4월 달에 호원 조치가 내려지고 나서는 제야에서도 이제 범국민운동본부를 하나 만들고 언제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할 거냐 하는 문제를 서로 이렇게 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87년 3월, 4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죠. 4.19 같은 그런 이 시위는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를 보고 분노한 학생들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연대와 기본적인 조직이 형성돼 있었지만 정교한 투쟁 계획을 짜고 시작한 투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봐요. 반면에 6월 항쟁은 사실은 각 대학, 특히 연대, 고대, 한양대, 서울대 등 몇 개 주요 대학은 이미 비밀 지도부와 학생운동 지도부 사이에 계속해서 토론을 하면서 대중운동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왜 6월 항쟁의 중심이 되는가와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이한열군도 있지만 학생운동을 전환을 시도를 했어요. 제가 학생운동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제가 주도를 했는데 특히 연대 차원에서는 첫 번째 왜 화염병과 광목시를 그렇게 자주 하냐. 대중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만 우리 투쟁의 과격성 때문에 동참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우리 내부에 있다. 이게 제 인식이었어요. 저는 1, 2학년 때 비운동권 출신이어서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하지만 저들의 행태나 저들이 갖고 있는 운동 방식은 나 같은 일반인들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벽이 크다. 라는 걸 제가 1, 2학년 때 계속 느꼈기 때문에 학생회장 되고 나서 그거부터 먼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으로 있었던 봄에 연세대학교는 적어도 학생회 주도의 집회에서는 강목과 화염병을 추방했어요.
저는 평화적 시위 방식으로 전개해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볼셰비키를 양성하는 집단이 아니다. 말로는 혁명을 얘기하지만 다 민주화 운동의 수준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대중의 참여를 하게 할 거냐. 그래서 그때 학생회장 선거부터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학생회 선거가 파쇼타도 양키 고호 외치다가 유세장에 경찰이 난입해서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고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유세가. 저는 굉장히 대중적 형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마지막에 3차 유세할 때는 한 3,000명 정도 가까운 학생들이 모였어요. 외부에서도 많이 구경하러 오고 재밌게 해주고 그래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파하고,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학생들이 새로운 기대를 품게 만들어야 된다. 자기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하게 돼야 된다는 이것이 이제 3월 달에 제가 전파한 각 대학에.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 연세대학교의 이 학생회장 선거가 소문이 나가지고 과학계별로 집회하고 그러면 보통 많이 모이면 400~500명, 한 200~300명 모여서 강목 들고 나가는 건데 어떻게 3,000명이 모였지? 이제 그게 궁금하니까 구경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정통 운동권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국이 지금 전두환이 광주에서 사람을 수천 명을 학살했는데 저기 총학생회장 선거를 하면서 시시덕거리고 웃어?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놈하고 이제 근본적인 이제 엄숙주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니 그건 그거고, 여기 더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를 신뢰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나중에 대중적인 봉기를 하지. 이게 가능하지 않냐.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대 틀을 만드는 게 이제 그동안은 비밀 조직끼리 연합체를 만들고 공개적으로는 뭐 전학년이니 삼민투니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운동권들의 연합체였잖아요. 그 조직화된 운동권들끼리 합쳐서 해봤자 건대에서 모인 게 뭐 4,000명이니까 4,000명으로 무슨 민주주의 운동을 합니까? 경찰이 지금 2만 명 풀었는데 4,000명 진압하기 너무 쉽죠. 그러니까 그건 어렵다. 그래서 연대 틀을 학생회장 중심으로 만든 것이 서대협. 그래서 이름도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고 했죠. 그럼 뭐냐면 학생회를 중심으로 대중들이 기대를 품게 만들어서 참여를 폭을 넓히면서 연대의 폭을 넓혀서 우리가 전면적인 봉기를 할 때 어느 정도를 동원력을 가질 수 있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문제냐면 계획을 세워서 나갔어요. 그래서 4.3 호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5월 초에 연대틀을 만들고 박종철 열사 이제 고문치사 은폐 조약 사건이 터졌잖아요. 김승훈 신부님이 박종철 열사를 숨지게 한 경관들이 사실은 은폐돼 있고 축소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제 그것을 터뜨리면서 제하에서 6월 10일 그날이 이제 노태우를 민정당의 후보로 차기 후보로 지명하는 전당대회를 한 날이니까 그때 총궐기를 이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학생운동이.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의 5.3과 건대 투쟁 때문에 당시 제하가 학생운동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시키는 것을 반대했어요. 사람들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알지만, 그래서 학생운동이 최고 동원력을 갖고 있는데 그때 유혈항쟁을 주도했던 범국민운동본부의 참여를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밀 대화선을 만들어서 비밀 연대 사업하는 친구를 그쪽 제야 쪽에서 상황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파견을 했는데, 그게 지금 국회의원 하는 김성환 의원이 당시에 그 연대 사업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제야는 뭐라 그러냐, 정당은 뭐라 그러냐,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국민운동본부의 회의에 없어버려서 참석을 하고 우리한테 그 소식을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연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우리는 그쪽이 성당에서 6월 10일 날 이제 시국 집회를 한다 그래서 그럼 그날을 맞추자. 그렇게 해서 그건 제하고 우리가 맞춘 게 아니에요. 그 총궐기를 우리가 그냥 정한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서 그냥 집회를 그냥 그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생운동 차원에서 6.90 총궐기라는 이름을 우리가 썼어요. 서대협이 이름을 정하고 그 계획을 짜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죠. 6월 초순에는 서대협의 모든 학생회장단이 단식 공성에 들어간다. 단식 또는 삭발한다. 그래서 학생들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리고 6월 6일 날 한번 1차적으로 동원을 한번 점검한다. 그래서 문화제 형태로. 그래서 고대에서 문화제를 열어서 몇 명이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해서 형식은 문화제인데 문화제를 해야 합법적으로 교문을 열어주니까 그래서 딱 해서 그때 모았는데 그때 한 8,000에서 한 10,0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동원력이 8,000에서 10,000인데 이 문화제라서 안 오는 애들까지 포함하면 15,000 정도는 우리가 거리에 동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런 시험을 거쳐서 이제 6월 9일 날 사전 집회를 각 대학별로 하고 6월 10일 날 거리로 나온다. 그리고 6월 10일 날 거리로 나올 때는 학교별로 거리를 정해줘가지고 주로 그 거점에서 모여서 각 대학들이 시위를 벌린다든지 이렇게 이게 3월, 4월, 5월, 6월이 전부 다 계획적으로 쭉 이렇게 1년의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해서 만드는 게 6월 항쟁이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한열 교수의 피기억이 더 시위와 시위 명분과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가능케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6월 항쟁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미리 다 계획을 했던 거니까. 근본적으로는 4.3 후원 조치 끝나고 이제는 전면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 학생운동가 제야의 지도부의 판단, 그리고 그것이 이 박종철 고문치사은폐 주적 사건 때문에 분노가 커졌던 국민들의 분노를 더 촉발시키는 그런 과정과 학생운동 지도부들이 갖고 있는 치밀한 계획들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6월 9일을 맞이했는데요. 6월 9일 날 그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희생이었거든요. 이한열. 왜냐하면 6월 9일 날 제가 그때 학생회장으로 그 집회를 주도했습니다만 다음 날 총궐기 하는 거라서 그 연습이었기 때문에 화염병도 없었고 강목도 없었어요. 평화행진만 한 거예요. 그래서 교문 앞에 가서 구호만 치고 있었는데 워낙 전국이 이제 점점 달아오르니까 그 앞에 있던 전투경찰들이 그냥 쏜 거예요. 우리가 돌을 던진 적도 없고 화염병을 던진 적도 없고 강목으로 휘둘지도 않았는데 그 경찰들이 선제적으로 SOA-44 총류탄을 그냥 최루탄을 그냥 대놓고 즉석탄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시위를 더 끌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 날이 본 투쟁이기 때문에 9일 날은 그냥 결의대회이기 때문에 결의를 하고 그 서대문 경찰서 다 얘기해 줬어요. 오늘은 교문 앞에서 한 30분 구호를 외치다가 그냥 들어올 거다. 다 통보해 줬어요. 근데도 그건 일정한 지침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를 죽여라. 그래갖고 뭐 체류탄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체류탄을 쏘니까 할 수 없이 애들도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던지고 막 이제. 그래서 그 정도면 뭐 되게 정리가 됐겠지 하고 이제 내일 저 6시에 저녁 6시에 명동에서 만납시다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총학생회실에 있으니까 5시 좀 넘어서 탁탁 누가 오더니 지금 응급실 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했더니 학생이 한 명 뭐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뭐 시위할 때마다 10명씩 실려가는데 뭐 그게 뭐 대수냐? 내가 이제 그게 아니고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야 돼? 했더니 좀 그런 것 같다. 그래 그냥 뛰어갔죠. 의사한테 어떻게 된 거냐? 나 학생회장인데 했더니 따로 불어내더니 지금 심각하다. 의식이 없고 의식을 회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뭘 찍어봤는데 뇌에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빨리 가족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 가족 부르는 소리가 그냥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좀 보면서 회복한 다음에 연락하면 안 될까 했더니 그런 상태가 아니다. 가족한테 연락하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친구 과가 어디냐 경영학과 학생회실에 가서 연락처를 빨리 받아서 전화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해서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밤 11시 넘어서 그게 5시 6시쯤에 연락을 했으니까 급히 시외버스 고속버스 타고 오셨는데 11시 반인가 도착하셨는데 뭐 응급실에 오시자마자 그냥 쓰러지시더라고요. 뒤에 서 있는데 이 다리가 후들거리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의식을 못 깨지? 이제 우리 보통 우리가 가면 평상시 학교 앞에서 돌 던지다 돌 맞고 혹은 머리 여기 맞으면 여기 터져서 붕대 감고 그럼 보통 그 붕대 감고 주사 맞고 한두 시간 안에 다 병원을 나오거나 다리가 부러진 경우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기부수를 하고 나오거나 되게 저도 그런 식으로 다쳐갖고서 병원 한 2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전경이 던진 돌에 맞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의식 불명까지 되지?
그때만 해도 최루탄 파편이 뇌를 관통해서 그러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돼서야 이제 정확한 10일 날 시위 끝나고 밤에 다시 병원에 가서 이제 의료원장을 직접 면담을 제가 해서 자세히 들었죠. 그랬더니 엑스레이랑 다 찍어봤는데 파편이 안에 박힌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박혔지? 막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의식불명이고 이런 경우는 되게 회복하기가 어렵다. 뇌 손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다음 날에서는 자세히 들었죠. 당일 날은 6월 9일 날은 정신도 없고 도대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위를 했지만 의식도 못 차릴 정도로 쓰러져 있는 경우는 처음 봐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날이었어요. 그 이한열 군이 쓰러져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도 묵직하고 했지만 예정된 투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연세대학교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결의가 높아진 셈이 됐죠. 같이 시위했던 학생 한 명이 최루탄에 맞아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걸 제일 먼저 공유한 게 연대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같은 과도 있고 같은 동아리도 있고 그러니까 막 더 분노가 치솟고 해서 6월 10일 날 이제 6시에 하게 된 이유는 일반 이제 워낙 그때가 6월이 날이 더웠어요. 이상하게 87년 6월이 그렇게 더웠어요. 그래서 6월 9일, 6월 10일도 다 35도 막 이렇게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낮에는 도저히 시위를 했을 때 우리만 움직이게 될 테니까 퇴근 시간에 맞추자 그래서 6시로 맞췄고요.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만 해도 6시가 되면 우기고 울려 퍼져서 전부 길거리 인도에 있는 사람 다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가 끝나자마자 거리로 뛰어든다. 맞추기가 좋잖아요. 그건 서울 전역에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맞추고 구호를 외치면서 슬슬슬 데리고 또 거리로 나가. 또 반밖에 안 나오고 뭐 이걸 반복을 하다가 빌딩에서 우리를 보고 있던 체류탄이 터지고 막 눈물 나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있던 직장인들이 당시에 휴지가 20원인가 뭐 요만한 걸 팔았는데 왜냐면 나갔다 들어왔다 몇 번 하다 보니까 다 휴지가 동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우는 걸 보니까 위에서 안 됐는지 사무실에 있던 휴지들을 떨어뜨려 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휴지만 주더니 좀 있다가는 지폐하고 동전을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음료수 사 먹으라고 그래서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갖고서 떨어뜨려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거기 한 대 맞았는데 그래서 속으로 아씨 동전을 뭐 이렇게 많이 넣었어. 그래서 딱 보니까 10,000원짜리 지폐가 한 2장 그거 갖고 와서 음료수 사갖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 위를 향해서 손 흔들고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이렇게 고무되는 거예요. 아 우리를 지지해주는 시민들이 있구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더 용기를 백배하게 해줘갖고 이제 이 시위대들을 끌고서 쭉 나갔는데 나중에 7시 반쯤인가 그 신세계화 분수대에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다 모였죠. 그래서 이제 그 6월 항쟁이 6월 10일 날 백미는 6월 10일 7시 반쯤에 신세계 앞에 약 10,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운집을 했는데 그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전경 일개중대를 무장해제시켜서 그 신세계 백화점 분수대 가서 씻게 하고 같이 아침 이슬 부르다가 같이 울고 뭐 이제 그런 장면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아 이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경들이 와서 그거를 다시 또 해산시켰지만 또 한 30분 후에 그보다 2배가 되는 사람들이 다시 또 신세계 앞 광장을 가득 메워서 그때부터는 거의 뭐 해방구처럼 명동을 이제 쓸고 다녔죠. 그게 6월 10일 날의 한 장면이었고 그때 한여리를 살려내라는 구호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구호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한여리를 살려내라는 이 플랜카드가 없었어요. 그냥 현장에서 불려진 구호였고 그 다음 날부터 그걸 써가지고 이제 갖고 나갔죠.